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메이저리그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주간 MLB부터 빠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인 메이저리거들의 최근 활약부터 살펴볼까요? 네,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3경기 연속 무안타고 팀인 샌디에이고도 지금 다저스에 패배하면서 경기차가 많이 벌어지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가 항상 좀 걱정했더니 최지만 선수가 모처럼 이 멀티히트를 네. 또 신고를 했어요. 어제 양키스전에서 물론 팀은 좀 크게 뒤진 상황이긴 했지만 2타수 2안타에 1타점 또 이제 멀티히트를 37일 만에 기록을 하면서 타율도 2할 3푼 3리까지 조금 끌어올리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다행입니다. 네. 이제 박효준 선수가 64일 만에 또 메이저리그로 복귀를 했습니다. 다시 등장을 했는데 한타석만 서고 벌써 4번째 마이너리그로 다시 내려가는 조금은 안타까운 소식들도 있었고요. 이유가 뭘까요? 자, 일단은 소식 하나하나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은 샌디에이고 같은 경우에는 그 다저스하고의 승패가 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더 힘을 내야 되는데 계속해서 좀 힘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샌디에고의 이제 성적을 이제 살펴보면 4차례 이제 수입회를 포함해서 지금 최근 8개 연속 이 루징 시리즈를 당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 밀리는 그런 어떤 경기를 계속해서 해왔고요. 이렇게 네. 되면서 다저스와 지금 샌디에이고의 게임 차가 무려 20경기 반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또 이 샌디에이고가 경기는 없었습니다만은 다저스가 애리조나를 상대로 해서 오늘 6대 0으로 완승을 거뒀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 승차가 더 벌어지면서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직 넘버가 하나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애리조나와의 경기에서 만약에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은 일단 지구 우승을 이제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팀도 팀인데 김하성 선수도 또 다저스 만나면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이 다저스전이 총 15경기였는데 김하성 선수의 성적을 보면 48타수에 7안타 타율만 보면 1할 4푼 6리고 OPS 이제 장타율과 출루를 합친 성적도 0.449에 그치고 있거든요. 이 마지막 홈런이 지난 7월 4일 날 쐐기 투런포를 터뜨리긴 했지만 그 외에는 최근에 있었던 3연전에서도 11타수 무안타. 물론 이제 다저스가 상대적으로 강한 팀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건 사실이지만 이런 경기에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할 텐데라는 아쉬움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샌디에이고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일드 카드를 노려봐야 하는 처지인데 네. 그 와일드 카드 순위로도 가을 야구가 안정적이잖아요. 불안해 보여요. 그렇죠. 현재 이 와일드 카드 경쟁에서 내셔널리그에서 이제 각 이제 3개 팀이 이제 나갈 수 있는데 현재 샌디에이고가 딱 지금 커트라인에 있거든요. 문제는 지금 현재 이 4위에 있는 미러키와의 지금 승차가 단 2경기 차밖에 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샌디에이고 입장에서는 남은 이 경기에서 매 경기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한데 지금 이렇게 미러키와의 어떤 추격을 지금 이제 허용을 한 상황이고 지금 필라델피아와 2위에 있는 필라델피아와의 지금 게임 차가 한 경기 반 차거든요. 네. 이 2, 3, 4위의 순위 싸움이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이런 상황에서 샌디에이고가 남은 경기에서의 분발이 아주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샌디에이고가 사실 이번에 못하는 건 아닌데 네. 다저스가 강해도 이렇게 강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죠. 그렇죠. 이제 모든 메이저리그 팀을 통틀어서 처음으로 포스트시즌 진출을 확정을 했단 말이죠. 이러면서 지금 성적도 성적인데 관중 동원 성적도 10년 연속 관중 동원 1위. 이것도 이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사실은 이제 오늘 좀 이슈가 있었죠. 이제 전날에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플레이오프 확정이다 다저스가 이렇게 네.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다저스는 또 이제 확정했으니까 포스트시즌 모자도 준비하고 샴페인 파티까지 펼치고 이제 준비를 다 해놨는데 남은 23경기에 다저스가 만약에 모두 지고 미러키가 전승으로 지구를 우승하고 샌디에고 또 다 이겨. 그래서 다저스가 와일드카드와 타이브레이킹 진출을 놔두고 경기를 펼쳐야 되는 타이브레이커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 경우의 수가 0.1%이라는 하나는 있던 거예요. 근데 요거를 간과한 거죠. 사무국이.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봐 하고서 모든 샴페인들 다시 밀어넣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물론 오늘 이제 애리조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다시 한번 떳떳하게 좀 더 플레이오프 진출을 다시 확정하면서 넣어놨던 샴페인 다시 꺼내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네. 예, 뭐 실수긴 실수인데 사실 네. 뭐 거의 불가능한 그렇죠. 시나리오이기도 하고 또 네. 워낙 잘하니까 또 이런 기사에도 뭐 그렇게 뭐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다저스가 워낙에 내셔널리그뿐만 아니라 메이저리그 전체 통틀어서도 이 승률이 워낙 이제 높은 팀이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어떤 이게 해프닝으로 일단 넘어가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또 이 메이저리그 사무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또 확실하게 이제 하고 넘어가야지만이 이게 또 이제 보는 팬들 입장에서도 이게 또 이제 어떤 또 재미도 더할 수도 있고 네. 그렇잖아요. 어쨌든 뭐 다저스 입장에서는 뭐 그럴 때 해프닝이 있었지만은 일단 가을 야구에 나가는 데는 일단 성공을 했고요. 이게 지금 기록
기록으로 보면은 애틀랜타의 14년 그리고 뉴욕 양키스의 13년 연속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로 긴 연속 가을 야구 행진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한국인 메이저리그식 두 번째 경기 보면요. 그 토론토와 템파베이 경기가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 류현진 선수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좀 아쉬움이 있는데 오늘 토론토가 이기면서 두 팀의 순위가 바뀌는 상황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템파베이 레이스를 이제 0.5경기 차로 제치고 동부지구 2위로 올라갔는데 사실 상대 전적만 놓고 보면 6승 4패로 템파베이의 우세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16일까지 5연전 굉장히 중요한 5연전이 되겠죠. 어느 팀이든 이 5연전에서 모두 패하거나 모두 좀 불리한 시리즈로 가게 되면은 자칫하면 포스트시즌 진출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오늘 경기만 일단 보자면은 8회에 보우 비셋 토론토의 보우 비셋 선수 전회에 약간 위협구를 맞아가지고 굉장히 분노한 상황이었는데 보란 듯이 역전 투런을 터뜨리면서 이제 승리를 거뒀고 이 보비셋의 상승세가 굉장히 눈부십니다. 최근에 9월 11경기에서 타율이 5할 1푼, 홈런이 7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 선수회로도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와일드카드 경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오늘 경기에서 토론토가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이 순위는 이제 뒤집혔고요. 이렇게 되면서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시애틀이 이제 선두로 이제 올라서면서 네. 그 뒤에 이제 토론토, 템파베이 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세 팀 사이에서 지금 굉장히 또 치열한 엎치락 뒤치락 그런 싸움이 펼쳐지고 있고 그 뒤를 현재 볼티모어와 이제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따라붙고는 있습니다만은 조금 이제 승차가 이 팀들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이 시애틀과 토론토, 템파베이의 싸움이 될 확률이 현재는 좀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박효준 선수 같은 경우에 다시 또 마이너리그로 강등했는데 참 아쉽습니다. 근데 60 며칠이요? 승격을 시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승격을 시켰으면 조금 더 기회를 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64일 만에 복귀를 했는데 오자마자 5경기 중에서 단 한 경기만 나왔고 그 한 경기에서도 한 타석만 들어가고 이제 그게 기회의 전부였거든요. 올 시즌 성적을 보면 좀 나오는 게 23경기를 나왔는데 들어선 타수는 51타수. 그러니까 이제 경기당 2타수 남짓 정도밖에 기회를 못 네. 받은 거예요. 이렇게 된 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메이저리그 특성상 애매하게 이렇게 콜업을 해서 서비스 타임을 많이 주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연봉 조정이라든가 자유계약 협상 시에 좀 이제 부담을 구단이 겪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마이너리그의 그 옵션이 많이 남은 경우에는 이걸 다 소진하고 메이저리그에 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박효준 선수가 이런 상황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확실히 좀 자신의 그 가치를 좀 더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참 닭이 먼저냐 달걀의 문제냐라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사실 KBO 리그 같은 경우는 네. 이게 뭐 선수들의 풀도 많지 않으니까 좀 진득하게 기회를 주는 측면이 있지만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조금의 한두 번의 기회에서 바로 자기가 잡지 못하면은 어떻게 보면 다시 또 마이너로 내려가야 되는 좀 그러니까요. 더 살벌한 경쟁의 무대라고 볼 수도 있죠. 네, 기회를 많이 줘야 잘하죠. 그렇죠. 아니 그런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박효진 선수가 내려간 자리에 그 배지환 선수가 올랐으면 또 그것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피츠버그의 이제 산하의 트리플 A 팀에서 배지환 선수가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줘 왔거든요. 네. 지금 현재 이 100경기의 트리플 A 경기에 나와서 타율이 2할 9푼 6리, 홈런 8개, 그리고 도루가 지금 26개를 기록을 하면서 그렇죠.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줘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빅리그에 데뷔하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MLB.com에서도 이 피츠버그의 차기 유망주 선수로 배지환 선수를 자주 꼽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올 시즌 막판에는 그래도 이 배지환 선수를 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올 시즌보다는 내년 시즌에 이 콜업을 하는 거, 콜업을 이제 받는 것에 좀 더 현실적인 좀 무게감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소식들도 살펴볼까 하는데요. 그 푸울스의 홈런 레이스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어제 또 홈런을 치면서 개인 통산 697호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알렉스 로드리스를 제치고 이 부문에서 단독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모로 우리나라에서 뛰고 있는 이대호 선수랑 좀 생각이 날 수밖에 없죠. 마지막 은퇴 시즌에 라스트 댄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대체 왜 이럴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시즌까지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제 이 힘든 운동 쉴 수 있다. 이런 게 동기부여가 돼서 아무래도 마지막 시즌에 홀가분하게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를 해온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대단합니다. 마지막이면 사실
뭐 생각하기 나름이긴 합니다만 좀 이렇게 나태해질 수도 있고 그렇죠. 아 그냥 이제 다치지만 말자 그렇죠. 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진짜 모든 걸 불살라보겠다 네. 라는 심정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페이스대로라면은 정말 이번 시즌까지 다 합쳐서 700홈런까지 가능하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8월 이후에만 홈런을 11개 쳤어요. 아하. 그러니까 굉장히 페이스가 좋거든요. 지금 현재 세인트루이스가 21경기만 남겨놓고 있고 지금 700홈런까지는 단 3개의 홈런만 네. 현재 이제 남겨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현재 이 페이스만 잘 유지하고 다치지만 않는다면은 폴스 선수의 통산 700홈런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여기에 좀 더 보태서 사실 저희가 뭐 이 시간을 통해서 가끔 이 폴스가 은퇴를 번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을 저희가 네. 좀 이렇게 언급을 이제 해드렸잖아요. 희망이죠, 뭐. 네, 희망이었는데 예. 조금 이 은퇴 번복 가능성 관련 질문에 대해서 좀 묘한 그런 좀 그래요? 변화가 좀 있었던 게 오호. 어제 이거 관련한 질문이 또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폴스 선수가 잘 모르겠다. 오. 약간 이런 좀 답을 했거든요. 물론 은퇴를 염두에 두고 내년에는 이맘때에 고향인 이제 해변에 누워서 일광욕을 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했는데 네. 앞일을 예상할 수 없다. 지금은 현재에 집중하고 내일이 오면 내일에 집중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걸 보면 만약에 이게 좀 더 이제 이어져서 어떤 팬들의 어떤 뭐 여론몰이라든가 또 어떤 이제 주변의 어떤 뭐 권유라든가 이런 게 더해진다면은 글쎄요 폴스가 또 내년 시즌에도 혹시나 좀 뛸 수 있다는 그런 네. 묘한 좀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이제 보여줬던 지난 한 주였다고. 그런데 제 봅니다. 생각에는 네. 내년에도 또 뛸 것 같진 않은 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진짜 올해까지만 해야지라고 열심히 했는데 야, 이 힘든 걸 내년에 또 해야 한단 말이야. 네. 그러면 동기부여도 떨어지게 되고 어쨌든 내년에는 올해보다 못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긴 그러면 이제 하죠. 본인 네. 입장에서도 아 그냥 작년까지만 할 걸. 아름답게 마무리할 걸. 네. 그렇죠. 그런 박수 생각이 칠 들 때 수 떠나야 있습니다. 하는 그런 게 이제 있는데 그럴 네. 것 같아서 저는 아마 폴스 선수가 아마 올해까지가 마지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진짜 뭐 결과는 폴스만이 알겠죠. 맞습니다. 한번 네, 계속 지켜봅시다. 그렇죠. 네. 네. 또 어떤 소식들이 눈길을 끌었나요? 역시 트라우스 선수가 요즘에 가장 돋보이죠. 7경기 연속 홈런을 치고 있어서 메이저리그 신기록에 단 한 경기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과거에 뭐 이승엽 선수의 그 잠자리채 생각도 좀 나고 네. 또 이제 이대호 선수도 9경기 연속 홈런을 쳐낸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은 안타까운 소식인데 전 애틀란타 투수였던 앤서니 바바로가 은퇴 이후에 해양 경찰관으로 이제 재직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또 비극적인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좀 어떤 이 규정에 대한 네. 이 변화를 이제 주겠다 이런 또 좀 소식이 있었는데요. 네. 투구하는 상황에서의 이제 그런 어떤 시간 제한, 일명 그렇죠. 그 피치 클락 그리고 시프트 금지. 그러니까 2루 기준으로 해서 좌우 한쪽에만 이제 내야수 3명 이상을 배치하는 이것을 이제 금지시키는 그런 어떤 규정을 또 내놨고요. 여기에다가 또 베이스 확대까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마이너리그에서 시범 적용해 왔거든요. 맞아요. 이것을 이제 거쳐서 당장 이제 내년 시즌부터 이런 이제 규정들을 메이저리그에 확대 적용할 그런 계획을 지난 한 주 사이에 발표했습니다. 뭐 이런 규정의 변화를 그냥 간단하게만 봐도 공격력 강화라는 측면이 확실하게 보이네요. 단적으로 이제 베이스 확대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가 넓어지면은 조금만의 차이로 슬라이딩했을 때 세이프할 확률이 높고 네. 발이 먼저 들어갈 확률이 높으니까 그리고 선수들 간에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넓어지니까 선수들 간에 부딪힐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고요. 저는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인 것 같고 피치클락 역시도 이제 선수들이 빨리빨리 경기를 던지고 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데 저는 이 시프트 금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은 그렇죠. 예, 이런 게 있으니까 또 이제 야구에 재미도 생기고 시프트 덕분에 안타도 될 때도 있고 시프트로 아웃을 잡을 때도 있고 이런 변수가 있어야 야구가 재밌는 건데 이 부분이 조금 막는다는 점이 의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무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봤을 때 네. 이게 좀 안타가 덜 나오고 또 타율 하락으로 이게 이어졌다라고 이제 이거를 분석을 하면서 이 시프트를 이제 금지하겠다 이런 좀 규정까지 이제 내놨는데 네. 뭐 오히려 이제 이 시프트를 금지하면서 안타가 더 많이 나오고 그렇죠. 좀 더 에너지 넘치는 그러니까 좀 더 안타가 많이 나오니까 그만큼 재미를 좀 더 붙이겠다는 게 이제 사무국의 이제 계산인데 과연 이런 어떤 규정 변화가 이제 궁극적으로 이런 의도한 대로 과연 나올지는 좀 더 봐야 되겠고요. 네. 이게 이렇게 된다면은 뭐 향후에 우리 뭐 KBO 리그에도 이게 충분히 이제 이게 또 이런 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죠. 예 변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내년 시즌의 변화 한번 좀 유심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마이너리그에서 한번 시범 적용을 해봤다고 하니까 거기에 네. 따른 결과에 따라서 뭐 적용시킨다는 거니까 네. 뭐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 주간 스포츠계 이슈들을 좀 더 짚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I said the words I never said when you were with me. 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한상원의 스포츠. 네, 어떤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 정 PD와 김 기자 듣고 계시고요.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의 김지한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추석 연휴에도 계속됐던 그 KBO 리그 소식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은 선두 경쟁 SSG와 2위 LG의 격차는 어느 정도까지 좁혀졌나요? 4경기 차인데 SSG가 지난주에 2승 1무 3패 굉장히 좀 소위 말해서 5할 이하의 승률을 기대를 했는데 특이한 점 LG도 똑같은 승률을 기록을 그렇죠. 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더 도망가지도 못했는데 또 쫓아가지도 못한 네. 이런 상황이었고 이 시각 현재 SSG는 롯데와 또 LG는 두산과 대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잔여 경기 일정이 나온 상태고 또 이제 네. 팀당 이제 한 20경기 남짓 네. 정도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가 사실상 뭐 순위 변동이 벌어질 수 있는 마지막 주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SSG가 이제 롯데, NC, 두산과 연달아 이제 경기를 하고요. 그리고 네. LG가 두산, KT, 하나와 대결을 하고 있는데 음. 지난 한 주 사이에 그런 어떤 뭐 성적을 봐도 그러니까 이제 상위권에 있는 팀들이 또 하위권 팀한테 이렇게 덜미를 잡히는 맞습니다. 예, 좀 그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있어 왔거든요. 네. 또 여기에다가 지금 변수가 있다면은 음. 그러니까 LG가 현재 SSG보다 4경기를 덜 치렀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4경기 차는 여전히 역전이 가능하다. 이런 또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겠고요. 네. 다만 어쨌든 SSG가 남아있는 경기에서 반타작 이상의 그런 어떤 성적을 거둔다면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SSG의 지금 최근의 흐름이 10경기에서 3승 1무 6패. 아하. 다소 부진한 그런 어떤 이제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네. LG의 막판 이 뒷심 어느 정도까지 발휘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SSG 입장에서는 경기가 조금 남아서 오히려 유리하다 볼 수 있는 게 남은 경기들이 좀 띄엄띄엄 있잖아요. 그래서 김광현, 폰트, 모리만도 최근 가장 페이스 좋은 이 선발 3명만 돌려서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선발 싸움이 SSG가 어떻게 유리하게 가져가느냐가 좀 변수가 될 것 이게 같습니다. 보기에 따라 또 다르네요. 어떻게 그렇죠. 보니까. 네. 또 SS 입장에서 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자, 가을 야구 사실 1, 2, 3, 4는 결정이 됐고 거의 그렇죠. 또 이제 우리 정현호 PD가 응원하는 기아도 사실상 가을 야구 간다고 봐야죠. 사실 4경기 반차가 나거든요. 네. 6위 NC랑. 그런데 이 NC가 보통 NC가 아닙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전승을 하고 온 팀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근데 이 기아의 이번 주 대진이 나쁘진 않습니다. 키움, 하나, 삼성과 있기 때문에 4승 이상 거둬서 조금 더 굳건하게 5위 자리를 굳혀야 되는 대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차라리 그 기아의 5위 싸움도 물론 있지만은 키움과 KT가 반경기 차거든요. 네. 이 3, 4위 경쟁 왜냐면은 4위가 되면 와일드 카드를 치러야 되는 한 경기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KT 입장에서는 지난주에 박병호 선수가 주루 플레이 도중에 부상을 당해서 실려나가는 그런 이슈가 또 있었기 때문에 과연 KT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추스릴지도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US 오픈 테니스 대회 결산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정님. 네, 알카라스 선수가 마침내 이 메이저 대회 이 US 오픈 남자 단식 정상에 올랐습니다. 네. 제가 또 예측을 했는데 맞췄고요. 네, 저는 이 방송 들으면서 설마 했는데 네. 조금 섣부른 거 아닌가 싶었는데 네, 인정합니다. 알카라스 선수가 저희가 또 이 지난 시간에 이제 루드 선수 얘기도 했잖아요. 맞아요. 이 두 선수가 또 이 결승에 같이 올라가서 결국은 알카라스 선수가 3대 1로 승리를 이제 거두면서 최연소 메이저 대회 이제 정상에 올랐고 이렇게 되면서 또 남자 단식 세계 랭킹 1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자 단식에서는 이 시비용테크 선수가 이 자베르 선수를 이제 완파하면서 이 세계 1위의 위용을 또 한번 과시해냈습니다. 아, 진짜 이제는 히비용테크, 또 알카라스, 네네. 뭐 루드도 있고요. 네. 확실하게 테니스계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US 오픈을 보면 세대 교체를 알 수 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최근 3년간 우승자를 보면 도미니크 팀, 메드베데프 그리고 알카라스까지 소위 말하는 페더러, 나달, 조코비치가 없는 빅3가 없는 우승 대회거든요. 그래서 US 오픈에서 이제 가장 마지막 메이저 대회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빅3의 체력이 떨어진 걸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새로운 빅3의 탄생 혹은 그렇죠. 빅3를 넘어설 수 있는 빅1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대회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진짜 남자 단식 결승전을 두고선 이제 정말 새로운 전설이다. 왜냐면 봤거든요. 와, 진짜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뭐 이제 치자마자 네. 서비스 잡고 잡자마자 눕는 그렇죠. 예, 그렇죠. 그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네. 난 정말 그 지금 역대 최연소 우승, 역대 최연소 세계 랭킹 1위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 선수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9살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정말 많고요. 그렇죠. 특히나 이번 이 US 오픈의 우승한 과정을 보면은 알카라스 선수가 16강부터
8강, 4강까지 전부 풀세트 접전이었고요. 특히나 이 준준결승에서는 경기를 무려 5시간 15분이나 치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경기 시간, 그러니까 현지 경기 시간 기준으로는 새벽 2시 50분에 이게 경기가 끝났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혈투를 쭉 치러오면서 결국은 결승에서 이제 우승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스토리만 놓고 봐도 뭔가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이 알카라스가 남자 테니스에 네. 2020년대를 이제 시작하는 뭔가 이 새로운 스토리의 이제 시작을 만드는 그런 어떤 이제 모습을 이번 대회에서 보여주지 않았냐. 네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 US 오픈의 우승은 정말 알카라스 선수뿐만 아니라 남자 테니스에서도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장면을 이제 보여줬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좀 봤습니다. 5시간 15분이요. 네. 5시간 15분 우리는 걸어도 지쳐요. 그렇죠. 하루에 네. 5시간 15분 일하기도 쉽지 않죠. 아, 어렵죠. 예. 자, 정말 새로운 왕자를 머리에 올렸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국가대항전인 데이비스컵 파이널스에서 알카라스를 만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서요. 그렇죠. 테니스에서 사실 이 월드컵과도 같은 데이비스컵이 있는데 이번 조별리그 B조에서 캐나다, 세르비아 그리고 스페인과 이제 한 B조에 속해 있는데 18일에 스페인과 대결을 할 때 스페인 대표팀 명단에 알카라스가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과연 객관적인 전략에서 스페인이 워낙 앞서 있어서 알카라스를 과연 한국전에 내보낼지는 좀 미지수긴 하고 네.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5시간씩 지금 테니스 치고 온 알카라스라서 네. 어떻게 보면 엔트리에서 아예 제외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아, 진짜 어마어마한 선수인데 네. 막상 또 우승하는 장면 보니까 정말 소년 같더라고요. 아, 그렇죠. 표정이. 네. 어색어색한 것이 그렇죠, 아직은, 그렇죠. 아직은, 첫 네. 경험이니까. 그렇죠. 야, 근데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5년 만에 데이비스컵 파이널스에 진출한 상황인 거죠? 네, 지난 3월에 이제 서울에서 파이널스 이 예선 네. 예, 홈 경기가 열렸는데 여기서 오스트리아를 우리가 3대1로 눌렀죠. 예, 그러면서 2007년 이후에 15년 만에 이 테니스의 세계 16강 격인 이 파이널스 진출에 성공을 해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확실히 또 이런 대회에서 우리나라 에이스 권순우 선수에게 조금 더 기대를 걸 수밖에 없잖아요. 이 대회 이제 형식이 2단 1복 그래서 단식 2개 복식 하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 이 남지성 송민규조가 복식에서 조금 힘을 내고 권순우 선수가 한 경기를 잡아준다면 이라는 가정을 하게 되고 참고로 알카라스랑 권순우는 붙은 적이 있습니다. 올해 5월에 이제 투어 대회에서 1대2로 패하긴 했지만 굉장히 좀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줬기 때문에 권순우의 분투가 또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권순우 선수 같은 경우에 이 경기를 마치자마자 바로 또 코리아 오픈 준비하겠네요. 네, 24일부터 이 남자 프로 테니스 투어 코리아 오픈이 이제 열리는데요. 여기에 이제 권순우 선수가 단식뿐만 아니라 이제 복식에도 이제 출전을 할 예정입니다. 이 복식에는 정현 선수와 네. 이제 호흡을 맞춘다. 아. 이런 게 또 지난주에 이제 기사로 또 이제 나와서 저희가 이 시간 또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고요. 어쨌든 모처럼 이 국내 팬들 앞에서 이 권순우 선수의 이제 경기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면서 또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네, 아 정현 선수도 부상 이후에 한 2년 넘게 만에 복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진짜 또 확실히 이 두 선수가 정말 우리나라 테니스를 이끌 좀 밝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주에 잠깐 언급하기로 했지만 US 오픈 이번에 2위에 오른 루드 선수도 이번 코리아 오픈에 참가를 하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이 코리아 오픈이 이제 그 여자 프로 테니스인 WTA 투어도 열리고요. 그 다음에 같은 남자 프로 테니스 투어인 ATP 투어 코리아 오픈도 열립니다. 네. 그래서 일정을 보면은 17일부터는 이제 WTA가 열리면서 에마 라두카누 그리고 엘라나 오스타펜코 말씀하셨던 이제 다양한 선수들이 또 참가를 하게 되고 네. 이 대회 같은 경우는 17일 예선을 시작으로 해서 올림픽공원 테니스 코트에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4일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또 남자 프로 테니스인 ATP 투어가 열리게 되는데 출전 선수들이 굉장히 화려하죠. 앞서 말씀하셨던 루드 이런 선수들도 있고 권순우, 정현은 마찬가지로 세계 랭킹 2위인 알렉산더 즈베레프도 참가를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톱 10 랭커 중에서 3명이나 출전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프랜시스 티오포 이런 선수들도 참가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코리아 오픈이 그 전까지 그렇게 많은 가치가 아니었다면은 이번 대회는 이런 세계적인 선수들이 참가를 하면서 위상과 격이 좀 많이 올라간 좋은 대회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번 가을은 축구, 야구, 테니스까지 볼 거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정 PD와 김 기자는 마치겠습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의 김재한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